자, 몽케지마랑 푸는 것도 제주라 몽푸제 2회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방송에서 굉장히 이 네 분 패널의 이 에너지 넘치는 이 열렬한 토크, 네, 너무 뜨거웠습니다. 1회 방송이 너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러다가 저희 또 구독자분들을 조금, 저희 또 이제 몽푸제를 청취하시는 분들의 요즘은 그게 있더구만요. 청취자들을 좀 약간 네이밍을 해주는. 그렇죠. 예. 구독자 애칭이요. 제가 좀 고민을 네. 살짝 해봤습니다. 네, 벌써요? 우리 몽푸제 구독자분들을 오몽이. 오몽이요? 예. 오몽이가 무슨 뜻이죠? 오몽이가 그렇죠. 오몽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예. 오. 왜냐하면 이 몽푸제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 몰랐던 정책과 어떤 갈등 사안, 요 현안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 완전한 정보, 새로운 시선을 많이 이제 습득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오몽이라고 한번 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몽이 댓글 한번 좀 달아주십시오. 자, 아무튼 저희가 2회 방송 시작을 하는데요. 조금 속도감 있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서귀포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우리 나래 씨가 좀 좋아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 서귀포를 대표하는 관광지 중에서 이 자연 풍광이 가장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저는 이 쇠속각을 뽑기도 하는데요. 쇠속각 가면 쇠속각. 진짜 물빛도 아름답고.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내려오면 꼭 쇠속각을 데려가는데요. 날씨가 좋을 때면 여기서 카약도 타고 태우도 타고 네, 그러면 태우도 타고. 뭐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고, 아무래도 그냥 여기 가서 눈으로 보는 그 풍경만으로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다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 쇠속각은 정말 남녀노숙 네, 이 쇠속각은 정말 남녀노소가 모두가 좋아하는 곳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한때는 이제 데이트할 때도 많이 갔었고, 또 네. 이제 아기 키울 때는 거기 또 이제 해수욕도 놀러. 하니까 네. 이렇게 가고, 특히나 이제 이 한적하고 또 이렇게 차분한 분위기가 저는 또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쇠속각이 또 우리가 모르는 아픔이 또 있었습니다. 예. 쇠속각이에요. 이 절경 속에 가려진 그 아픔. 예. 자, 그런데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도가 나름대로 이 갈등 조정 협의회를 가동을 해서 이 마을들 간의 어떤 아픔, 나름대로 이 갈등, 요걸 어루만지면서 손을 맞잡게 한 그런 첫 사례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네, 우리 송창구 과장님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하요 마을과 이제 그 쇠속각을 적경을 두고 하요 마을과 이제 하래 1, 2 마을, 네. 우리 이제 갑자기 공무원 모드가 또 우리가 이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림을 제가 알아서 붙이겠습니다. 쇠속각을 흐르는 쪽으로 해서 한쪽은 하요 마을이고 또 이제 건너편은 하래 1, 2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요 마을에서 이제 아까 말했던 카누라든지 이런 뭐 카약이라고 합니까? 이런 영업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업 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쪽이 어떤 문화재 이제 보호구역이 돼서 문화재청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인접한 마을은 두 마을이기 때문에 하래 1, 2 마을에서는 허가를 못 주겠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수익이 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하요 마을에서는 하래 1, 2 마을에 그러면 너네도 영업을 해라. 근데 하요 1, 2 마을은 그 쇠속각 주차장 있는 변이니까 이렇게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이 자연적으로 돼 있는데 하래 1, 2 마을은 절벽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을 간 갈등이 됐는데, 저는 참 아쉬운 게 이분들이 효돈중학교 한 중학교 동창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 마을이고, 그런데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사안에 의해서 갈등이 돼서 서로 얼굴도 안 보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제주도정에서는 어떤 양쪽 마을의 중간자가 좀 참여해야 되는
제도로서 이제 갈등 조정 협의회라는 부분을 이제 제도를 두고 있었는데 그 제도를 처음 활용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은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서로 이제 좀 잘 지내봅서라는 그렇죠. 말로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갈등 조정협의회로 해서 그 갈등 전문가 두 분을 이렇게 참여시켜서 갈등 전문가 두 분 또 각 마을에 대표되시는 분들 한 5분씩 해서 처음에 이렇게 모이자 했는데 처음 모인 날은 서로 말도 안 하고 하자마자 소위 말해 이제 파토가 났어요.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모일 때 이제 조금 논의할 주제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10번을 모였죠. 10번씩이나 10번 모였는데 10번 모여서 어쨌든 어떤 내용의 할 거에서 합의서를 써서 조정이 다 끝난 거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마지막 제가 이제 도청에 들어와서 운이 좋게 제가 그 도장 찍는 현장에 제가 이제 참여하게 됐었는데 10번에서 합의를 봐갖고 했는데도 마을 간 신뢰가 안 돼서 그래서 그 도장 찍는 것까지도 도에서 그 조정관들이 좀 공증을 서달라 그런 것까지 가서 11번을 했는데 또 이제 이게 지금은 그때 이제 문제는 마을 간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네. 뭐 지금은 제가 들리는 부분으로는 그 사업자 간에 또 약간의 갈등이 있는 부분인데 그 제주 지역의 이제 마을들 보면 1, 2와 1위들이 있잖아요. 1, 2, 1위. 그리고 뭐 맞습니다. 옆에 인접한 마을이 어떤 마을 개발이나 마을 발전과 관련 사업을 할 때는 보통 갈등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대부분 동창들이세요. 다 알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아까도 제가 처음 했지만 이 여유 조금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누군가가 중재자가 있으면 이런 마을의 갈등들이 좀 많이 해소될 것 같아서 저희는 뭐 이런 갈등 조정 협의회를 좀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조정관들을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매번 이런 거를 전문가를 데리고 오려면 예산도 들어가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어떤 그런 이제 마을의 이제 활동가나 이런 분들이 좀 조정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도 지금 시범적으로 올해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 한 40명 정도 이제 참여를 했고 한 26분 정도 총 한 60시간 이상 교육을 했는데 마지막에 26분 정도 수료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분들이 좀 시범적으로라도 좀 활동들을 하면서 그래서 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한 5년 정도 뒤에는 이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어떤 마을 곳곳에서 조정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면 이제 어쨌든 행정이 뭐 개입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어쨌든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는 거는 행정이 직접 스스로 심판이 되겠다. 뭐 심판까지는 좀 그렇다 쳐도 아무튼 뭔가 매개가 되겠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이게 이거 행정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요청이 와야 됩니다. 요청이 지금도 저희가 좀 중재 좀 해달라. 저희가 이런 갈등 현황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32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32개가 있으면 저희가 그 전문가들이 담당 부서라든지 그 갈등 당사자들에 대한 인터뷰라든지 컨설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하면 뭐 이번에도 이제 어느 풍력 갈등이 있는 데서 마을에서는 회사하고 갈등이 있을 때 조정협의회를 좀 요청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본인들이 좀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조정협의회가 참여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양쪽 당사자가 원했을 때는 조정협의회가 투입이 되는 거고 원하지 않는데 행정이 중간에 또 개입을 하면 이제 또 문제의 요소가 있어서 노래가 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마을마다의 어떤 그런 조정관들 그러니까 자연적인 이제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많이 필요하시겠네요.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차례 정도 어쨌든 요 뭐 만남을 주제를 어쨌든 뭐 중재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10차례 만남 모두의 밀도가 동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중에 뭔가 고비, 좀 크리티컬한 포인트라든가 좀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제가 10번을 다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다 보고를 받으시는 자리에 있으신 저도 분이기 이제 때문에 들은 부분에서 하면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함에 있어서 서로 요구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10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각 마을의 노인회장님, 청년회장님, 마을의 어떤 자생단체 대표 되신 분들과 또 이런 사업과 직접 되신 분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또 그 각 개별마다의 욕구가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또 아까 했지만은 이런 아까 공론화와도 좀 비슷한 영역인데 이것도 10번이면 공론화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박차고 나가시는 분이 계시면 이제 그러니까 아까도 도장 찍을 때만큼 다 돼서 다 완료된 줄 알았는데 또 한 사람이 야 우리 그래도 못 믿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어쨌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이거 교육으로 될 건지 그 마음의 여유라는 게 언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가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학습하다 보면 이제 성숙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습이 또 중요한 거구만요 이게. 예. 그 강건호 박사님, 네. 이게 지금 쇠속각 사례도 그렇고 이런 뭐 분쟁이라든가 갈등 같은 걸 해결할 때 이게 우리가 좀 뭐 나름대로 학문적으로 이게 뭐 표준화되거나 좀 나름대로 좀 많이 활용되는 그런 기법들 혹시 있을까요 이게? 사실 기법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는 하는데요. 그 전에 우선 갈등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쪼개서 생각해봐야 할 필요는 있어요. 쪼개서. 네, 갈등이라는 것도 그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해에서 나타나는 갈등들이 있죠. 흔히들 사실관계 갈등이라고 하고요. 주로 삼각관계. 네, 그러니까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갈등들. 그리고 아니면 이익이나 자원의 배분에서 나타나는 갈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쇠속각이 이런 부분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걸 이해관계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제도나 풍습이 서로 달라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걸 보통 구조적 갈등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환경 문제라든지 뭐 문화의 차이라든지 이거는 흔히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충돌이에요. 우리가 가치 갈등이라고 부르고 가장 어려운 영역의 갈등, 관리하기 어려운 영역의 갈등으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가치 갈등의 영역은 갈등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렵고 답을 뽑아내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사실 이런 수많은 갈등들을 관리하는 방법들이 사실 존재를 하는데 사실 갈등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거 제도 혹시 있으신가요? 갈등 관리하면 떠오르는 건 사실 이게 없습니다. 뭐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예. 갈등이라고 하면 없는데 분쟁이라고 말을 바꾸면 어떨까요? 분쟁하면 역시 저 법정으로 가야죠. 그렇죠. 분쟁하면 소송이죠. 네. 우리나라는 되게 생소하지만 미국 같은 데 기사 같은 거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국 같은 데는 소송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제가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뭐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서 커피를 샀는데 운전 중에 쏟아서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한테 이게 뜨겁다라고 경고를 해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소송을 건 거예요. 이 커피가 뜨거운 걸 나에게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소송은 건 케이스도 있고요. 또 서브웨이 아시죠? 네. 거기서 서브웨이에서 빵을 구입을 했는데 12인치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1인치밖에 되지 않았다 라고 해서 소송을 걸기도 해요. 그래서 소송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사실은 사소한 데서까지 많이 이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엄청난 행정력 낭비가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오게 된 제도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ADR이라고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 이런 제도들이 사실 이게 조금씩 전문적인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집중하십시오. 이 내용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데서 파생되어 온 제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민간 영역에서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된 제도들인데 이게 이제 공공 갈등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ADR이라는 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 당사자들끼리 이제 하는 건 훨씬 힘드니까 그 사전에 소송 이전 단계에서 협의를 통해서 대안을 뽑아내자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소송 전에 소송으로 가면 법관이 있고 강제력이 발휘가 되잖아요. 그렇죠. 강제력. 그 전에 제3자, 객관성 있는 제3자를 두고 이 사람을 통해서 중재를 하게 한다든지 서로 이제 이해관계를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최근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가 제도화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이 위원회 같은 게 운영을 통해서 실제로 갈등들이 많이 관리가 되기도 했죠. 사실 이런 제도들도 완전히 완벽하지는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사전에 예. 강제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죠. 이게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안이 도출이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고요. 아니라고 하면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법적으로 해결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경우는 분명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그 가기 이전 단계에서 원활하게 해결을 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가 더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게 이 강제력에 참 의존하는 우리의 분쟁 해결의 우리의 방식이 참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뭐 우리가 뭐 이제 갈등 요인도 그렇고 정치도 보면은 꼭 뭐 이제 정쟁을 붙다가 꼭 이제 법원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뭐 정치의 사법화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갈등 요소도 참 그러고 보면은 이제 타자를 약간 이제 좀 배척시하고 악마화하고 좀 일반화해버리는 그런 경향들. 뭐 예를 들어서 개발에 따른 논란이 있는다 하면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저기 땅이 서분한 경험서 라는 얘기,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보상 많이 받잖아는 경험서, 이런 식의 어떤 일반적인 이 이미지를 입혀버리는 게 참 이것도 좀 문제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취재 현장에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예, 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하실 말씀이 아니고 아까 이제 강 박사님 말씀한 이제 ADR에 관련해서 이제 제주도청에서 운영하는 게 이제 갈등 조정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네네. 갈등 조정 협의회 그 취지나 뭐 구성 이런 거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세속과학 사례에서 갈등 조정 협의회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가동이 돼서 운영했는데 민간 갈등인 부분이거든요. 민간의 갈등 부분에서 조정협회가 이렇게 마을 간 갈등을 해결한 경우는 제주도가 이제 세속과학이 전국적으로도 첫 사례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갈등 포럼이나 이런 데서도 좀 안내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주도가 갈등의 서면허지만 그 해결이 됐다 안 됐다라는 부분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문제가 부분인데. 원래 제주도에서 나왔던 북부환경 노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도청 앞에 이제 천막을 치고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월정이라든지 이게 그 모든 사람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여지는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서로가 해결하려고 저는 코드를 맞췄다고 생각을 되거든요. 북부환경 같은 경우에도 그 중간에 이제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많이 역할을 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북부환경노조와 제주도청의 이제 중간자로서 그 고용 승계와 고용 위기라는 어떤 용어라든지 그 북부환경 노동자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서로 이제 중재 역할을 해서 해결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월정 같은 부분도 여러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이제 중간에 여러 이제 그룹들이 참여를 해서 구자 같은 경우에는 구자 여성 농민회도 참여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부서라든지 상하수도 본부가 아닌 다른 부서들이 그러니까 중간 개념에 있는 분들이 대화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가 다양한 욕구들을 같이 이제 전달하는 이제 중간자들이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도화된 갈등조정협의회도 있고 또 이렇게 중간중간 그 갈등을 조정해 주려고 있는 중간자들 어떻게 이제 그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도 저는 충분히 갈등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어쨌든 뭐 기구라든가 이 인원들이 뭐 이 조정협의회를 비롯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지금 굉장히 많이 배치되어 있고 또 이제 양성이 되어 가고 있는 단계고 언젠가 이분들이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우선 이 세속과학 사례를 보면요. 법정 소송으로 세속과학 사례를 보면요. 법정 소송으로 가지 않고 일단 마을과 마을 간에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갈등이 해소된 이후에 마을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갈등이 해소됐다는 거는 그 갈등에 관련된 문제 하나가 해결된 거고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했지만은 세속과학의 마을 간 마을은 해결이 됐는데 또 그 안에 사업자 간 또 갈등이 돼서
또 마을 주민들은 그것도 또 갈등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 뭐 아까 북부환경 같은 경우에도 노조원들이 지금 한 70% 정도가 취업을 하고 했지만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의 또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동바스 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가시적으로는 해결된 것 같지만 지금 마을 발전 종합계획이라든 이런 걸 수립하면서 또 본인의 생각과 또 다른 또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와서 본 거는 뭐 행정이 되든 뭐 시민사회가 되든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이 이슈가 큰 이게 표면 위에 드러난 게 사라지면 예. 대부분이 갈등이 해소됐다. 그래서 서로가 관심을 좀 안 갖습니다. 중간자들이. 그러니까 저는 공식적인 아까 갈등 조정협의회라는 중간자가 있지만 그러지 않은 아까 비공식적인 중간자들이 있잖아요. 예, 저는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그런 속에서 일상적으로 이제 대화를 해나갔을 때 그러니까 A가 없어지니까 이제 모든 것이 사라졌다가 아니고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여지들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사회의 어떤 중간 역할을 하시는 단체라든지 개인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저는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을의 그 리더들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 리더분들이 그런 열차례나 했던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느꼈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잘 좀 추려서 또 가신다면 다음에 다른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을 리더분들의 이 성장과 이분들의 앞으로의 활약 이것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갈등의 유형 우리가 저희가 이제 1회에서는 이제 두 분께서 제2공항 얘기를 또 치열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뭐 영리병원 그리고 이제 뭐 들불축제 얘기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사실 누구나 갈등이라고 생각하고 뭐 갈등을 뭐 상위 하위로 뭐 구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영향이 좀 넓은 갈등이 있는 거고 좀 상대적으로 좁은 갈등이 있는 거겠죠. 참 제2공항의 갈등을 늘 얘기하고 지켜봐왔던 우리로서는 이 쇠속각 비록 면적이라든가 대상은 작은 갈등이지만 요 해결 사례가 좀 주는 나름대로 어떤 시사점 여기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교훈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고민희 대표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제가 세속과 갈등 뜬금포로 질문을 해보면 그렇죠. 제가 왜냐면 갈등 협의회에 제가 소속돼서 뭐 활동을 하는 게 아니어서 그 과정을 알아야 사실은 이게 뭐 제1공항에 우리가 좀 이런 방식으로 좀 더 큰 의제에 적용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뭐 어쨌든 그 주민과 주민 사이에서 발생했었던 어떤 문제들 근데 우리가 약간 주민 갈등 지역 갈등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너무 경제적 이익에 포커스를 좀 일단은 약간 그게 아까 이제 잠깐만 언급하셨던 우리가 갖고 있는 좀 통념적인 것 같아요. 갈등 보상 많이 받지 기여하는 거라.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갈등 이슈들에서 가장 첨예하게 계속 다뤄지는 주제들이 사실 개발로 인해서 거기에 무엇이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우리가 경제적 이익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사실 이런 방식으로 많이 접근이 되어서 갈등이 이제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늘 갈등을 하죠. 그 갈등을 늘 그래서 결정 장애도 있고 뭐 짜장면을 먹을 거 짬뽕을 먹을 거냐부터가 갈등이지 않겠습니까? 내적 갈등이지 않겠습니까? 큰 갈등이군요. 내적 갈등부터 시작해서 외적 갈등까지 사실 우리는 늘 경험을 하는 것이긴 한데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겉으로 보여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해소가 되었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 안에서는 주민 간의 회복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까지 같이 가지 않으면 갈등이 해소되었다거나 해결되었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계속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결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문제들에 있어서 2차, 3차 갈등 계속 나오는 이유들이 실질적으로 드러난 문제만 해결해서 우리는 할 역할 했어라고 끝 이렇게 빠져버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할 수 있겠죠? 절대 알아서 못합니다. 당사자 간의 해결이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렵죠. 저희도 제가 이제 활동하는 과정에서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거 이러다 보면 당사자 간 뭐 해결이 가능하겠죠? 절대 당사자 간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더 고려하면서 회복과 치유와 이런 것들까지 마무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갈등이 해결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행정이라든가 갈등 조정 협의회 차원에서만이 아닌
여러 층위에서 이 갈등을 바라보고 이 해결을 위해서 누구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더 뭐 개발이 돼야겠다, 마련이 그러니까 돼야겠다. 일단 갈등협의회가 네. 지금 이제 또 조정이 조정협의회. 조정협의회가 이제 해서 구성을 해서 가는데 같이 사실은 주민의 치유와 회복을 하는 어떤 상담자들이 사실은 같이 들어가면서 도장 찍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장 찍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은 도장 찍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과정 안에서 마을 주민들을 만나면서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사실 보듬어주는 사람이 역할이 있어야죠. 그게 단계별로 들어가야 되는 역할이 있고 동시다발로 들어가야 되는 역할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하나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투입하지 이런 방식으로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늦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정하는 과정 안에서 상담이 같이 들어가줘야 그래야 이게 좀 더 해결점에서 좀 더 빠르고 사회적 비용도 아마 제가 보기엔 훨씬 더 이제 유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갑자기 영화 굿윌 헌팅이 생각이 납니다. 네. 그 주인공 맷 데이먼 있지 않습니까? 네. 맷 데이먼이 굉장히 상처가 많은 인물이에요. 근데 수학 천재인데 청소부거든요. 근데 이게 로빈 윌리엄스 이걸 나중에 알아가지고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딱 껴안아주면서 네 잘못이 아니야. 그쵸. 토닥토닥하면서 이 정말 눈물을 팡팡 흘리지 않습니까? 요 카타르시스의 순간. 제가 봤을 땐 이거는 그 맷 데이먼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 그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갈등의 해소가 아니었나. 요런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이게 해봐야죠. 고명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행정이 단순하게 부서별로 업무 분장이 돼서 부서 칸막이가 제일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전에 그런 단계별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아까 저희도 이제 사전 부분과 이 부분까지 했는데 사후에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또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번 더 이제 고민을 하고 넣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네네. 그리고 프로세스를 또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 갈등이 해결되지만 어쨌든 무조건 갈등에 참여했던 분들은 상처를 입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도 이제 이렇게 5명이 있지만 우리 이렇게 둘이 싸왕 여기서 말려갖고 그날은 헤어졌지만 집에 가면서도 그러니까요. A 하면서 이제 속에서 마음 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을 갈등이든 어떤 갈등이든 간에 갈등의 주체로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상처를 입고 그 상처가 계속 트라우마로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지역사회에서 어떤 트라우마 센터나 이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활성화되려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강건호 박사님은 요 쇠속각 사례를 보면서 이 우리 지역 갈등을 위한 어떤 해법이라든가 기법이라든가 힌트 이런 거 혹시 조금 보이는 게 혹시 있었을까요 혹시? 해법이라고 하기는 조금 뭐하고요. 저도 이제 이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으니까. 고명희 대표님의 의견과 일부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최근에는 그게 공동체 회복이라는 단어로 많이 활용이 되죠. 공동체 그러니까 회복. 이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성과주의적인 성향들이 강했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서 끝이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는 그 다음 단계, 흔히 말하면 정책을 우리가 시행하는 데서 끝이 아니고 모니터링과 환류까지 이제는 정책 과정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갈등이 우리가 예방이 사실은 최고겠죠. 어느 정도 예방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발등을 했다면 적절히 관리를 통해서 결과물을 도출해내고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사실 무너진 사회적 자본, 그러니까 신뢰 관계가 어느 순간 갑자기 회복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사회적 자본. 네, 이게 신뢰 관계라는 거는 반복적으로 긍정적인 서로 상호작용들이 겹쳐야지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필연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좀 컨트롤을 해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사실은 뒤에서 서로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조직을 이제는 만드는 걸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상설 기구 형태로. 그리고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예방에서부터 그리고 관리 그리고 사후 관리 여기까지 다 이거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 야구 꼴찌 팀은요.
일단은 연패를 한번 끊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큰 승리를 위해서는 일단의 작은 승리 하나, 요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1회 시작할 때 이제 뭐 갈등의 섬이다, 조금 자극적인 워딩들 많이 쓰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큰 갈등을 해결하고 우리가 다루기에 있어가지고 뭐 물론 큰 갈등을 위한 우리의 모두의 뭐 어떤 노력이라든가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작은 갈등들 요거 하나씩 해결하면서 여기에서 또 나오는 성공의 경험들, 요런 게 또 쌓아가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저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지고요. 네. 저 오늘 참여하신 분들 마지막으로 1, 2회 함께하신 얘기들 듣고 오늘 좀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명희 대표님부터 먼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예. 오늘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해서 괜찮습니다. 제가 지역에 이렇게 중요한 현안들의 그 과정 안에 제가 다시 있었다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얼마나 영광입니까? 개인적인 영광입니다. 네, 이거는. 영광과 네. 함께 또 책임감이 다시 한 번 더 그렇죠. 사회의 또 구성원으로서 사실 가져야 되는 책임감이기도 하고, 또 지역 단체 지역에서 또 사회 운동을 한다는 사람으로서의 또 책임감을 한 번 더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고요. 재밌네요. 네, 재밌죠? 네, 네. 유튜브 이런 네. 이제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예. 자, 강건호 박사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일단 저도 이런 관련된 일을 계속 해왔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좀 유의미한 자리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주민들이랑 직접 해서 지원하는 업무들을 좀 굉장히 오래 좀 수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 우리는 분명히 지원을 해주기 위한 역할을 수행을 해야 하는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왜 저들은 해주면서 우리에게는 해주지 않아? 라는 이런 사소한 갈등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흔히 갈등이라는 걸 얘기할 때 돈의 큼직큼직한 현안 문제만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구석구석 마을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작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갈등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맞습니다.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도에서 하고 있는 주민 갈등 조정관부 양성 이런 과정 같은 것들을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과거에 비해 제주도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경험치가 쌓인 숙련된 전문가들이 필요할 거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분명히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역할을 수행을 하겠지만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랑 아닌 거는 천차만별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사실 초기의 갈등이라는 게 관리가 되면 뒤쪽 부분에서는 훨씬 수월하게 관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지속이 되다 보면 이해관계자들이 새로 붙고 새로운 이해관계자들이 형성이 되고 이러다 보면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마을 곳곳에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초기 어느 정도 관리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쇠속각 사례처럼 도에서 그런 전문가 풀을 어느 정도 구축을 하고 이제 상시 인력으로 만약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손창윤 과장님, 어쨌든 쇠속각 사례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 갈등 해소에 대한 우리가 단초 자신감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앞으로 뭔가 우리가 더 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뭔가 빅픽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 자리가 상당히 불편합니다만 이런 포맷이나 이런 것도 익숙하지 않아서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처음 도에 들어가니까 저보고 이제 어쩌다라고 부르더라고요. 어쩌다? 네, 어쩌다고 어공? 제가 이제 어공으로서 뭐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1년을 보냈고 1년 동안 어떤 도정이 갖고 있는 어떤 운영 방안이라든지 어떤 시스템들을 좀 익힌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뭐 시민사회 쪽이나 어떤 사회 활동을 하면서 어떤 민간의 이제 어떤 활동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이해하는 부분이 뭐 100% 알지 못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과 그런 어떤 인적 구조들을 좀 만들어서 저는 어느 도정이 오더라도 어떤 요 사회적 갈등을 서로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좀 같이 힘을 합쳐서 좀 힘을 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걸 지금 좀 목표로 지금 올 한 해를 좀 보냈습니다. 역시 빅픽처를 그리고 계셨군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저를 많이 공부도 했고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온라인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부서 직원들하고 함께 예. 지금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하면서 어쨌든 또 내년도에는 또 도정이 더 적극적으로 갈등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도 좀 만들고 또 시스템화해서 어떤 도민의 신뢰받는 도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공무원식 용어로 얘기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강나래 씨 제주도정에 바라는 거. 바라는 점이요. 우선은 제가 오늘 이렇게 세 분과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도민의 한 구성원으로서 느낀 점을 말하자면요. 제주는 진짜 확실히 제주만의 좀 특수한 갈등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이라는 단어 자체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도정에서 역시 이 갈등을 그냥 뭐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시 좀 반성했던 부분이요. 사실 제 일이 아니라고 나와 네. 내 일이 아니라고 혹은 우리 마을의 일이 아니다. 내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태도가 저도 모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관심 있는 일부나 뭐 도정의 관련 부서만이 이렇게 노력을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지만 우리 전부 여기 제주에 살고 있는 제주 도민이잖아요. 그래서 제주 도민들이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서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그 중심에는 몽푸제가 있다라는 걸 네, 너무 좋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갈등 오래 가서 좋을 건 없지만 또 갈등이 있다는 건 그만큼 마주보고 있다는 또 뜻이거든요. 맞아요. 또 그러니까 아예 마주보지 않으면 갈등조차 없을 거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그 단계보다는 조금 나은 단계에 있다. 그리고 우리의 집단지성으로 이때까지의 우리의 경험으로 언젠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야 말 것이다라는 이런 믿음 또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하는 말, 몽케지마랑 제기제기하라. 네, 제주도가 제기제기합니다. 네, 자, 몽케지마랑 푸는 것도 제주 1, 2회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너무 재밌었고요, 반가웠고요. See you later. 다시 모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